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화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 강좌 다들 잘 들었나요? 자, 저번 시간의 내용은 현대 원자 모형, 즉 오비탈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떻게 도입되게 되었는지 그 도입 배경에 대해서 공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이 준 프린트물의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양자수에 대한 내용부터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화학원 시간에 이미 다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상기하는 느낌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수는 바로 무엇입니까? 그치?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 상태를 기술하는 숫자인 거지. 그래서 네 가지의 상태로 나타낼 수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다? 그렇죠. 주양자수입니다. 주양자수는 우리 소문자 n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보어의 이론에서 이론과 조금 연관지어서 얘기를 한다면 이 주양자수라고 하는 것은 전자 껍질 번호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 껍질 번호라고 생각하면 편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값 자체는 바로 그 해당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를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오비탈의 크기를 결정하는 양자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양자수가 가지는 값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언제나 1, 2, 3, 땡땡땡 이와 같은 자연수를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원자 내의 전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숫자인 양자수, 두 번째 양자수는 바로 부양자수입니다. 부양자수는 기호로 소문자 L로 표현을 하고요. 이 부양자수는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몇 개 존재합니다. 방위양자수라고도 부르고 그리고 각운동량 양자수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만들이 나오면 이거 부양자수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 이 부양자수에 대한 의미를 보의 이론과 조금 연관지어서 설명을 한다면 저번 시간에 다전자 원자의 이러한 선 스펙트럼을 좋은 분광기로 이렇게 관찰을 했을 때 하나의 선인 줄 알았던 게 두 개의 선으로 나뉘어져서 보이더라 라는 얘기 했었죠. 그래서 요 하나의 선을, 즉 주양자수 하나의 껍질을 바로 몇 개의 부껍질이 구성하고 있다라고 해서 부양자수는 부껍질의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껍질의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요 부양자수가 결정하는 값들은 어떤 것을 결정하냐면 바로 오비탈의 모양을 결정을 합니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구형인지 R형 모양인지 클로버 모양인지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양자수의 값은 누가 결정을 하냐? 바로 주양자수 값에 의해서 이 부양자수가 결정이 됩니다. 즉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아서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자, 세트로 움직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만약에 주양자수의 값이 n이었어. 그러면은 0부터 n-1까지의 정수값을 이렇게 갖는다는 겁니다. 그쵸?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양자수 값이 3이야. 자, 그러면은 부양자수는 0부터 3-1인 2까지의 정수값을 갖는다는 얘기. 총 3개의 부양자수를 갖겠죠. 이런 식으로 주양자수의 영향을 받는 것이 부양자수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부양자수 값에 의해서 그 오비탈의 모양이 결정되는데 그 모양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양자수가 0일 때는 그 이름을 S오비탈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부양자수가 1일 경우 P오비탈, 그리고 부양자수가 2일 경우 D오비탈, 부양자수가 3이면 F오비탈,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양의 심볼을 영어로 나타낸 알파벳으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오비탈의 특징은 우리 양자수를 전부 다 배운 다음에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부양자수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나타내는 양자수는 자기 양자수입니다. 자기 양자수는 이제 기호로 m하고 첨자 l로 표시를 합니다. 이 자기 양자수는 어떤 값을 결정을 하냐면 바로 오비탈의 공간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양자수입니다. 배향이라고 해도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같은 모양인데 방향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같은 마령 모양이지만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위치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뻗어져 있는 그 방향 자체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요 자기 양자수 값이 결정을 해준다라는 거고, 요거 역시 부양자수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바로 마이너스 L부터 0을 포함하고 플러스 L까지의 정수값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주양자수가 뭐 3이었어. 그럼 여기서 부양자수는 0, 1, 2 이렇게 값을 갖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자, 부양자수가 0이었어. 그럼 그때의 자기 양자수는 0밖에 없는 거야. 즉, 방향이 몇 개다? 방향을 가진 애가 한 개 존재한다라는 거야. 만약에 부양자수가 1이었다면 자기 양자수 값은 뭐야? 마이너스 1과 0,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사이에 정수를 갖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방향이 몇 개구나? 방향이 총 3개구나 라는 걸 의미하고, 만약에 부양자수 값이 2였다면 자기 양자수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만큼이 존재하고 총 방향이 몇 개다? 방향이 5개가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기 양자수의 요 개수를 세보면은 바로 2L 플러스 1만큼이 나오죠. 그래서 2L 플러스 1개의 방향을 가진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원자 내에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오비탈의 에너지, 크기, 모양, 방향까지 우리가 결정을 했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값은 바로 오비탈 내에 존재하는 그 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겠죠. 바로 스핀 양자수 또는 스핀 자기 양자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MS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전자의 운동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자가 스스로 자전을 하는데 전자 또한 스스로 자전을 자전을 하는데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었다면 업스핀, 그리고 이러한 전자가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다면 다운스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적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걸 그냥 사람들끼리 약속해서 쓰는 값으로 이렇게 업스핀인 경우는 2 플러스 2분의 1, 다운스핀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스핀 양자수를 갖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전자의 스핀에 관련된 양자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는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크게 우리 지금 4개의 양자수를 배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 선생님이 당구장 표시가 아니라 별표를 하고서는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 여기서의 중요한 건 바로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양자수, 그리고 스핀 자기양자수, 이거의 조합의 유효성을 따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조합의 유효성이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오비탈의 조합인지 한번 너가 확인할 수 있니? 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순서대로 적을게요. 주양자수가 2였고 부양자수 1이었고 자기양자수 0이었고 그리고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이었어.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고 치자. 자, 이러한 이러한 전자는 존재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있을까 없을까 여러분들 맞출 수 있어야 된다. 자, 일단은 얘는 요 주양자수는 무조건 자연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요 부양자수는 바로 0부터 땡땡땡 해가지고 n-1까지의 값을 갖는다고 했고 세트로. 자, 그리고 얘는 요 부양자수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l부터 0을 포함한 플러스 l까지. 그쵸? 그리고 얘는 풀마 2분의 1이라고 했죠. 자, 주양자수가 2야. 그럼 부양자수는 0 또는 1을 가질 수 있는데 요 1을 가지고 온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맞아. 자, 그리고 부양자수가 1이야. 그럼 얘는 자기 양자수는 -1, 0, 플러스 1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0이 나온 거니까 오케이 인정. 그 안에 바로 그 전자가 -2분의 1에 다운스핀으로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요거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전자의 조합이야. 그래서 얘는 존재가 가능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3, 0, 1, 플러스 2분의 1 너 이런 조합을 가진 전자 있을까? 라고 물어본다면, 자, 일단 주양자수 3이야. 그럼 부양자수는 0부터 -2 0부터 2까지의 값을 가질 수 있겠죠? 그럼 0, 1, 2 이거 중에 0을 선택한 거지? 여기 됐어. 자, 0이야. 자, 0인 경우에는 자기 양자수는 0밖에 안 되죠? 근데 1이 됐잖아. 그럼 이건 틀린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7층 빌라에 살거든요. 최대 높이가 7층이야. 근데 우리 빌라 와가지고 저기 죄송한데 여기 805가 어디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지? 전자의 주소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합을 이러한 전자의 주소 존재하지도 않는 전자의 주소인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양자수의 조합의 유효성을 찾는 연습을 하길 바랍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화학 원 시간에서도 중요하게 배우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양자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배워봤는데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부양자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각각의 오비탈의 모양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와요. 자, 그러면은 부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모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내용 바로 부양자수가 0일 때입니다. 자, 어떤 오비탈? S 오비탈이죠. 자, S 오비탈의 경우 우리 어떤 모양을 한다고 배웠나요? 그렇죠. 구형 모양을 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선생님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쁘게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서 원자 핵으로부터 같은 거리에만 떨어져 있다면, 이런 식으로 R만큼만 떨어져 있다면 그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모든 점에서의 확률은 전부 어떻게 나타난다? 그렇지, 전부 같게 나타난다 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걸 우린 뭐라고 불러? 방향성이 없어요 라고 부릅니다. 방향성이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선생님이 그래프를 한 두 가지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뭐냐면 거리에 따른 확률에 대한 그래프인데, 자, 이거는 그래프 지금 선생님 프린트에 없거든요. 혹시 자리가 남는 친구들 한번 그려주세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확률을 나타낼 건데, 자, 어떤 그래프가 하나 있냐면, 자, 이런 그래프가 하나 있어. 이렇게. 즉, 무슨 말이야? 자, 이거 0에 닿은 거 아니야. 점근선처럼 쭉 이어가는 거야. 자, 원자 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존재 확률이 커지는 거. 요런 그래프가 바로 S오비탈. 자, 이거죠. 원자 핵에 가까울수록 점이 엄청 많이 찍히는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점의 밀도가 점점 작아지는, 요런 걸 토대로 요 그래프를 그린 건데, 얘 같은 경우는 내가 한 점을 찍었을 때 한 점에서의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확률. 그럼 생각해봐. 자, 점이 이렇게 막 많아. 그럼 내가 원자에게 매우 가까운 요 지점에 점을 찍었을 때의 확률과 요 지점에 찍었을 때 확률. 자, 누가 제일 높은 거야, 지금? 한 점에서는 당연히 얘가 엄청 높게 나타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원자에게 가까운 지점에서 한 점에서의 확률은 거리가 핵에 가까울수록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자, 근데 그래프가 하나 더 나온다?
이 s오비탈을 설명하는 그래프가 하나가 더 나오는데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봤던 그래프일 거야. 자, 우리 좀 심화적으로 배운 친구들은 배웠을 거예요. 자, 거리에 따라서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데 얘 같은 경우 이런 확률 그래프 아마 본 적이 있을 거야. 요것도 이제 1s 오비탈을 나타낸 건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떤 그래프냐면 확률은 확률인데 같은 거리에 떨어진 모든 점의 확률의 합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모든 점의 확률을 합한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자, 이런 식으로 s오비탈이 나타내지는데 가운데 있는 애들은 확률 굉장히 높아요. 근데 확률이 높은 만큼 그 점의 개수가 어때? 작지. 그러니까 이만큼 만약에 있을 때 확률이 엄청 높지만 점은 한 10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한 이 정도 떨어졌어. 확률은 원자의 주변보다 크진 않지만 점이 매우 많기 때문에 이들을 합하면 가운데보다 이들의 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여기에 대한 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확률의 합보다 이만큼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을 때 확률의 합을 했을 때 바깥쪽으로 갈수록 조금 커질 수 있다는 얘기야. 물론 너무 바깥으로 떨어지면은 애초에 확률 분포 자체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쭉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굉장히 밀도가 높은 곳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렇게 R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바로 전자 존재 확률도 많고 찍혀 있는 개수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해요. 그래서 이 R이라는 값을 우리는 나중에 보어의 반지름이라고 우리 대학교 가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 자체를 아예 계산하기도 해요. 자,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는 안 할 거고요. 이런 식으로 확률 밀도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규 분포처럼 그려진 요거의 모든 지점에 이제 얘를 적분을 해서 합을 구하게 되면 확률이 당연히 1이 나오겠죠. 1 전체가 1이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제 s오비탈의 그림과 한번 매칭을 시켜서 그려본다면 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는 거지. 거리에 따라서 이제 확률을 나타낼 건데 확률 밀도 함수로 그려본다면 얘 같은 경우 같은 거리의 모든 점의 확률의 합을 합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이만큼이 바로 이렇게 선생님이 좀 이렇게 이만큼이 R이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에 대한 그래프를 한번 우리 에너지적인 관점에서 한번 봐보려고 하는데요. 자, 에너지라고 하는 건 주양자수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주양자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가 증가한다. 제일 에너지 작은 거 1s 오비탈, 그 다음 2s 오비탈, 그 다음 3s 오비탈 이런 식으로 증가하는 거야. 요 앞에 s 오비탈 앞에 써있는 요 숫자가 바로 주양자수를 의미한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게 주양자수야. 주양자수 커지면 커질수록 에너지 증가해. 에너지만 증가하니? 아니죠. 바로 오비탈의 크기 또한 이런 식으로 점점 증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들의 한번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이거 왜 이쁘게 안 그려지지? 방금 그렸던 같은 점에서의 같은 거리에서의 모든 점의 합, 즉 그걸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여기서도 나타내 본다는 얘기야. 자, 당연히 첫 번째 1s 오비탈의 경우는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해서 점근선 쭉 이어지겠죠, 그죠? 자, 이런 그래프. 자, 이거 지금 전부 다 경계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쵸? 자, 그럼 2s 오비탈은 어떠냐면 얘는 조금 특이해. 이렇게 증가했다가 자, 이렇게 증가했다가 0으로 퐁당 빠지고 다시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 좀 신기하죠? 자, 3s 오비탈은 자, 한 번 퐁당, 두 번 퐁당 했다가 이렇게 증가해서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그럼 봐봐. 우리 좀 신기하게도 2s 오비탈과 3s 오비탈은 지금 거리로 쭉 갔을 때 확률, 전자가 존재하는 이 y축이 확률을 의미하는 건데 확률이 0인 지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단 말이야. 얘는 지금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몇이야? 확률 자체가 0인 지점이 존재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 존재할 확률이 0인 지점을 뭐라고 부르냐면 마디라고 불러요.
자, 요 마디는 어떻게 생겼냐? 자, 지금 ES 오비탈을 한번 그려보면 이 지점으로 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아예 전자 존재 확률이 없는 상태인 거야. 얘 또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파란색으로 마디가 생기는 거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부분이 생기는 거야. 마치 어떤 느낌이야? 양파 같은 느낌인 거지. 양파. 그래서 우리 양파 여러분들 혹시 까 보셨나요? 양파 까가지고 절반을 딱 자르면 있잖아. 어떻게 돼 있냐면 양파가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 그래갖고 요 속살, 이게 속살이야. 속살, 양파 속살이면 속살과 속살 사이에 지금 이렇게 약간의 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겹씩 톡톡 떨어지면서 이렇게 벗겨낼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속살과 속살 사이가 완전히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빈 공간인 틈이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런 것처럼 S 오비탈도 이런 양파처럼 이렇게 아주 얇은 틈이 있어서 그 빈 공간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부분들이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많은 친구들이 조금 오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선생님 3s 오비탈이 이렇게 생겼다는 건 자, 여기 안에 들어있는 요게 1s 오비탈인 거죠. 그리고 요 바깥에 있는 이게 이제 조금 더 큰 2s 오비탈이고 요 바깥에 있는 이게 뭐야? 자, 이게 3s 오비탈인 거죠?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이거 전체가 3s 오비탈이고 3s 오비탈의 분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그래서 양파 껍질 3겹 요게 바로 3s 오비탈, 양파 껍질 2겹 요게 2s 오비탈. 그지? 양파 껍질 그 빈틈 없는 거 하나 제일 속에 있는 거 마지막 이게 바로 1s 오비탈이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 마디 자체는 구형으로 지금 선생님이 이제 평면으로밖에 못 그리지만 입체적으로 구형으로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 마디의 이름은 구형 마디라고 부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화학원 시간에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표 쳐놓고 고급 화학에서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일반 화학과 구형 마디의 개수를 여러분들 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형 마디의 개수를 세는 식을 하나 알려주자면 주양자수 빼기 부양자수 빼기 1 개만큼의 구형 마디가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구형 마디의 개수를 통해서 얘는 구형 마디 0개지 얘는 한 개 있죠. 한 개. 자, 얘는 2개 있지. 각각의 개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친구가 1s 오비탈이구나 2s 오비탈이구나 라고 매칭시킬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s 오비탈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밑으로 내려가서 뭘 공부해 보냐면 이제 부양자수가 1인 자, 어떤 오비탈? p 오비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떤 모양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지, 아령 모양이라고 배웠죠? 아령 모양. 얘 같은 경우 방향성이 있어 없어? 그렇지, 방향성이 있죠. 그래서 같은 거리만큼만 떨어져 있으면 그 점에서의 모든 점에서의 확률이 전부 다 같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자, 아까 s 오비탈 같은 경우는 L 값이 0이기 때문에 ml 값이 몇입니까? ml 값은 마이너스 L부터 0을 포함한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갖는다고 했는데 L 값이 0이니까 ml 값은 0. 얘 같은 경우는 오비탈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얘는 방향이 딱 하나밖에 없어. 그냥 하나의 모양밖에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ml 값이 지금 L 값이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 사이에 0을 포함해서 총 3개가 있는 거지. 따라서 p 오비탈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서로 다른 3개의 오비탈, 모양은 같고 에너지는 같지만 방향성이 서로 다른 3개의 오비탈이 존재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오비탈의 명칭 우리는 X축으로 분포하고 있는 친구, Y축으로 분포하고 있는 친구, G축으로 분포하는 친구, 총 이렇게 3가지로 심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선생님 그러면은 얘가 px고 얘가 py고 얘가 pz인가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는다. 누가 누군지는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정한 거기 때문에 요 3가지가 그냥 이렇게 존재한다 라고 여러분들 굳이 대응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3개의 서로 다른 방향의 오비탈이 존재하는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도 또한 우리 마디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마디는 선생님이 얘기 아까 안 했는데 마디는 영어로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 그래서 마디 노드다. 이거 적어 놓을까? 구형 마디. 그래서 노드. 아이고. 노드라고 하고 또 구형은 이제 우리 책마다 좀 이렇게 사용하는 단어가 달라요. 이렇게 뭐 한 거기 때문에 번역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방사상마디 방사상마디라고도 불러. 구형마디는 방사상마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형인 이렇게 뭐 찌리리공 같은 그 몬스터볼 같은 걸 우리는 이제 방사 대칭이라고 하나? 그치? 방사 대칭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형 마디는 방사상 마디 또는 노드라고도 부른다. 방사상 노드. 자, 얘 같은 경우는 피오비탈은 자, 이렇게 지축을 한번 그려볼게요. 지축. 이거 Z축이야. 축이야. Z축. 자, 그리고 이거는 Y축이라고 할게요. Y축. 그래서 이 PZ 오비탈을 그린다고 한다면 요렇게 생긴 거지. 요렇게.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자, 어디에 딱 노드가 보이나요? 그렇지. 여기를 이렇게 이어가지고 요거 X축 방향이라고 한다면 바로 요 부분.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평면을 하나 그릴 수 있겠다. 그죠? 이렇게 평면. 자, 요렇게 평면. 요 평면. 자, 요 평면으로 지금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이 되지. 마치 여기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여기 이렇게 자르는 거야. 자르는 거. 그래서 요거 XY 평면에 바로 마디가 하나 있다.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0인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는 평면 마디라고 부릅니다. 자, 평면 마디는 몇 개 존재하냐면 L개만큼 존재를 해요. 그래서 L 값이 1이기 때문에 지금 PZ 오비탈을 하나, 그리고 2PY도 하나, 그리고 2PY도 하나, 2PZX도 하나, 각각이 하나씩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러면은 선생님 아까 저거 뭐지? 구형 마디, 그럼 이 P오비탈은 구형 마디가 있나요? 자, 한번 구형 마디 계산해 볼까요? 구형 마디는 M 빼기 L 빼기 1이라고 했어. 이만큼이 존재한다고 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 주양자수가 1이고 부양자수가 1이고 아니다. 주양자수가 2지? 2p 오비탈이니까 2pz. 그럼 2pz니까 2고 부양자수가 p 오비탈이니까 1이고 1이니까 총 0개만큼이구나. 그래서 구형 마디는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 얘는 지금 2pz야. 3pz 한번 계산해 볼래요? 자, 3pz 평면 마디 몇 개? 평면 마디 얘 몇 개야? 얘는 똑같이 L개라고 생각하면은 얘는 똑같이 한 개지. 왜? p 오비탈이니까 p 오비탈의 부양자수는 언제나 1이잖아. 평면 마디는 한 개야. 그래서 당연히 한 개가 존재하겠지. 얘보다 좀 큰 모양이면서 이렇게 생겼을 거니까. 그지? 자, 근데 얘도 구형 마디가 계산이 돼요. 구형 마디가 몇 개 있어? 자, 지금 주양자수가 3이야. 근데 부양자수는 1이야. 그리고 1 빼주면은 총 몇 개? 한 개가 존재한단 말이야. 이 3p 오비탈은 지금 2p 오비탈의 모양은 똑같을 텐데 어떻게 구형 마디가 하나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라는 거. 자, 실제 모습을 한번 그려줄게요. 자, 3pz 오비탈의 실제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Z 여기 X, Y축이라고 하고 자, 3pz 오비탈 그립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 단면을 잘랐다고 생각하면 돼. 3p 오비탈에 자, 이렇게 생겼어. 실제로 조금 선생님이 과장하게 그리긴 했지만 마치 이게 가운데 있는 아령에 모자 씌운 것 마냥 모자 쓰고 밑에 양옆에 위아래로 모자를 쓰는 것 마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다 보니까 요게 바로 평면 마디 하나 있는 거지. 평면 마디가 한 개. XY 평면으로 평면 마디가 하나 존재하고 그리고 요게 바로 방사상 마디, 구형 마디. 그래서 요게 구형 마디 한 개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전체가 다 자,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칠해주는 요거 자, 빨간색 싫어. 자, 요걸로 할래. 그래서 자, 여기
자,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이렇게. 자, 이거 자체가 전부 다 뭐야? 바로 3pz 오비탈인 거야. 3pz. 선생님 요거 이게 2pz고 요게 3pz인가요? 이게 아니라 전체가 전부 다 3pz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바로 이렇게 구형 마디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4pz는 어떻게 생긴 거야? 4pz. 4pz는 이제 이렇게 생긴 거죠. 자, 그릴 수 있겠다. 이만큼에다가 모자 씌우고 또 모자 씌우고 이렇게 또 모자 씌우고. 자, 이렇게 존재해. 그러다 보니까 평면 마디는 하나야. 왜냐면 평면 마디 강마디라고도 부르는데요. 평면 마디의 값을 이제 강마디라고 불러. 그래서 평면 마디 또는 강마디, 강노드 이 값은 어차피 L 값이 1이기 때문에 하나야, 하나. 평면 마디 하나. 평면 마디 한 개. 자, 근데 지금 보면 이런 식으로 구형 마디가 몇 개 있어? 구형 마디가 2개 존재하는 거지. 자, 구형 마디 공식 한번 써볼까? n 빼기 l 빼기 1. 자,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얘는 지금 4pz 오비탈이라고 했으니 주양자수가 4고요. 부양자수 어차피 p 오비탈이니까 1이고 1 빼니까 2개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일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형마디와 강마디, 구형마디와 평면마디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용어 여러분들 2개씩 있으니까 책마다 조금씩 다르니까 둘 다 알아놓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오비탈에까지 모양과 각각의 마디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봤습니다. 구형 마디와 평면 마디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프린트로 조금 넘어가서 디오비탈, 선생님이 그리기 좀 어려우니까 디오비탈은 프린트로 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우리 프린트로 와서 디오비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오비탈 같은 경우는 부양자수 값이 몇입니까? 그렇죠. 2라는 값을 갖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ml, 즉 이제 오비탈의 방향성을 한번 파악해 보기 위해서 ml 값을 구해보면, 자, ml 값은 마이너스 l부터 0을 포함해서 플러스 l까지의 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세트로요.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총 몇 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나요? 5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우리 한번 공식 써먹어 볼까? 자, 공식으로 2L 플러스 1개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L 값은 2이기 때문에 2는 4 플러스 1하니까 역시 마찬가지 5개의 방향을 가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5개의 방향이 나와 있죠. 그래서 에너지는 서로 같지만 이렇게 5개의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에너지는 서로 같지만 방향만 다른 이러한 오비탈 5개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일반화학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축퇴되어 있다라고 해서 degenerate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그거는 그때 가서 그냥 얘기를 하시고 축퇴됐다라는 말 자체가 조금 여러분들 대학교 때 배울 때 어렵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생각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좀 더 쉽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단어를 얘기해 줍니다. 축퇴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p-오비탈도 어떠니 얘들아? 3개의 오비탈이 서로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축퇴되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것 또한 5개의 오비탈이 서로 에너지가 같지만 방향이 달라. 이거 그냥 한마디로 축퇴되어 있어 라고 얘기한다고 단어 정도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d-오비탈 같은 경우 이 모양을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급화학에서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자, 이 모양과 이 오비탈을 나타내는 이 표현 같은 거는 반드시 암기를 해 두십시오. 얘 같은 경우 정규고사 볼 때 선생님이 서술형으로 반드시 이 내용을 그려봐라 라고 할 거니까 어떻게 그리는지는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xy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자, 사실은 여기 이제 요 뒤에 첨자로 붙어 있는 이 값들은 전부 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요? 얘기를 한다면 이제 슈레딩거 방정식 이제 뭐라고 하지? 리니어 컨비네이션? 그러니까 선형 결합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각각의 오비탈의 값들이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여러분들은 이제 대학교 가서 교수님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도 얼마 전에 이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기 위해서 물리화학 책을 좀 뒤져봤는데요. 굉장히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기에 너무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나온 값들이구나 라고 이 결과만 우리는 배우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받아들이는 걸로 이제 약속을 하고, 자, dxy 오비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xy 평면, 요 xy 평면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분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xy 평면이긴 한데 그 y축과 x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x축과 y축의 사이로 존재한다. 요 사이로 이렇게 분포하는 것이 바로 dxy 오비탈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축 사이로 존재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바로 이렇게 네잎클로버 모양이죠. 클로버 모양으로 존재한다. 그런 오비탈이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YZ, DYZ 같은 경우는 어떤 평면입니까? 그렇지, YZ 평면에 존재하는 거지. YZ 평면에 존재를 하고 그 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 YZ 축의 사이로 존재한다. 클로버 모양으로 이렇게. 자, 마찬가지 XZ, DXZ 같은 경우는 XZ 평면에 그 축 사이로 이렇게 오비탈이 네잎클로버 모양으로 존재를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xy 평면이긴 한데 xy 평면에 존재하는 거긴 한데 xy 축 사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 자체로 이렇게 뻗어있는 배향을 하는 그 뻗어있는 방향성을 가진 오비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dz제곱 같은 경우는 그동안 봐왔던 d 오비탈의 클로버 모양이랑은 조금 다르죠. 얘는 z축 쪽으로 많이 뻗어 있기는 한데 xy 평면에서도 약간의 도너츠 모양으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존재를 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전자 확률은 바로 D축 쪽에 있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전이금속에 대한 결정장 갈라짐에 대한 이론을 배울 때 더 자세하게 조금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라는 걸 반드시 암기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조금 착각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있잖아. 자, 얘는 이 오비탈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마이너스 전하를 띄고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얘는 전하를 띄는 의미가 절대 아니야. 자, 그럼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무엇이냐? 자, 우리 지금 이 오비탈이라고 하는 건 전자의 파동적인 면모, 그거에 집중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파동적인 면에 집중을 해서 파동 방정식이라는 것을 풀어서 우리 이렇게 파동 방정식의 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너무 어렵겠죠? 그냥 전자의 파동성에 집중을 해서 이런 식의 모양을 우리는 이끌어낸 거잖아, 그지? 자, 그런데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그 파동의 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상. 위상. 자, 어떤 느낌이냐? 요거는 사실 요 파동의 위상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 분자 오비탈을 하거나 분자 오비탈에 대한 결합 이론을 배우거나 혼성 오비탈에 대한 내용을 배울 때 아마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텐데 지금 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는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전하를 띄는 의미는 아니구나 라고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파동 같은 경우 뭐 이런 파동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파동. 자, 얘 같은 경우 위상이 플러스야. 자, 이러한 파동과 만약에 이쪽에서 똑같은 위상을 가진 이러한 파동이 이렇게 만났어. 자, 그럼 이들이 같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같은 위상을 가지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얘는 이런 식으로 파동이 겹쳐지면서 더 높게 올라가는, 즉 이런 걸 우리는 간섭이라고 부르거든요. 파동에서의 같은 위상끼리 만났을 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보강 간섭이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거, 바로 이 전자의 파동의 위상이 서로 같다라는 얘기. 근데 만약에 서로 위상이 다르게 겹쳐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반대. 그러면은 위쪽을 플러스로 놓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마이너스의 위상이라고 그냥 치는 거야, 이름 자체를. 그럼 이들이 만났어? 그러면은 오히려 얘 같은 경우는 겹쳐지면서 그 모양이 살짝 이렇게
상쇄가 되는 듯한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만날 때는 우리 상쇄 간섭을 해요. 파동이 이렇게 만날 때 상쇄 간섭을 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 위상 같은 위상이야 서로 다른 위상이야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시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자가 파동이라고 봤을 때 그 파동의 위상이 이쪽 이쪽 방향으로는 서로 파동의 위상이 같고 이쪽은 서로 반대의 위상을 가지는 파동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구나, 오비탈이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우리 결합 이론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울 테니 지금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의미가 전하를 띈다라는 의미는 아니구나, 그냥 파동의 위상을 나타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알겠죠? 자, 이 아랫부분 보면은 이제 d 오비탈의 마디가 나오죠. 그래서 d 오비탈 같은 경우 지금 3d 오비탈에 대한 내용인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얘들아 우리 구형 마디의 개수를 한번 생각해 보면 n-l 플러스 l-l 빼기 이제 1인데 요 값의 주양자수가 지금 3이고 부양자수는 d 오비탈이니까 2고 빼기 1 하면은 0이죠. 따라서 그림만 봐도 구형 마디는 없구나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평면 마디는 몇 개 존재합니까? 평면 마디는 몇 개만큼 존재한다고 했지? 그래. 부양자수만큼 존재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부양자수가 2잖아. 2. 2개 존재할 거야 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x 예를 들어 xy dxy 오비탈이라고 한다면 면 자체 xy 면이 아니라 자 여기 뭐라고 하니 zy면과 zy면 맞나? 자 어떻게 zy면이 아니라 이거 뭐라고 하죠? 이런 면을 자 zx면이죠. 그리고 zy면 이렇게 맞지 그지?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면에 이렇게 잘리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클로버 모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자리니까 두 개의 각마디, 평면 마디가 존재한다. 역시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바로 요겁니다. 요거. 자, 요게 중요한데 얘 같은 경우는 평면 마디가 아니라 이렇게 콘 모양의 마디로 존재해요. 콘 모양. 그래서 마디가 한 개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여러분들 콘 모양의 마디가 몇 개 존재한다? 한 개 존재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평면 마디 두 개가 아니라 콘 모양의 마디 하나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규칙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미 화학 원 시간에서도 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주 기초적인 내용들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싸움의 원리이죠. 자, 이러한 싸움의 원리는 여러분들 다른 말로도 또 이렇게 불리는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써봤는데 아우파우의 원리라고도 하고 또 축조의 원리라고도 부릅니다. 이러한 싸움의 원리는 말 그대로 에너지가 작은 오비탈부터 순서대로 채워진다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우리 두 가지 종류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수소 원자인 경우, 자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 우리 1전작의 원자라고 배웠죠. 1전작의 원자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자 간의 반발력. 자, 앞에 써줄까요? 전자 간 반발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에너지 준위가 결정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나 아니면 헬륨 플러스 같은 경우 리튬 2 플러스, 베릴륨 3 플러스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수소골 원자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수소골 원자는 원자의 경우 전자 간의 반발력이 있다 없다, 전자 간 반발력이 여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양자수 에너지 준위가 그들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라고 할까? 그게 낫겠죠?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누구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글씨 못 쓰겠다. 준위가 주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수소골 원자들이 아닌 다전자 원자, 다른 헬륨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원자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갈라지는가? 자, 나뉘어지는가라는 것은, 자, 선생님이 그냥 하나만 생각을 해보면은 요 전자가 두 개 있는 경우라고 생각합시다. 자, 만약에 이렇게 ES 오비탈을 선생님이 하나 그렸고요. 요거 ES 오비탈이고, 자, 요거는 EP 오비탈을 그려볼게요. EP 오비탈. 이렇게 총 이렇게 세 개.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모양은 같지만 서로 다른 방향을 가진 세 개의 오비탈이 존재하고, 얘 같은 경우 에너지 준위가 똑같지만 방향만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개의 오비탈이 축퇴되어 있다라는 단어로 한 번에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했죠. 자, 이렇게 만약에 ES 오비탈과 EP 오비탈이 동시에 존재를 하는데 ES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있고 EP 오비탈의 전자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둘 중에 지금 일단 두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는 서로 전자 간의 반발력이 존재하긴 해요. 요 전자 간에 서로 같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 간 반발력이 존재합니다. 반발력이 존재하는데 지금 현재 누가 더 핵 안쪽에 더 침투할 수 있는 확률이 큰가요? 보면은 s오비탈 같은 경우는 모양 자체가 핵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고요. 자, p오비탈 같은 경우는 핵을 지나치는 듯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p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는 것보다는 s오비탈에 들어있을 때가 핵과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즉, 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할 수 있다라는 건 이 전자의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더 낮다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ES 오비탈 쪽 안쪽에 존재하는 ES 오비탈의 전자가 이 p 오비탈의 전자를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약간 이 p 오비탈이 조금 더 핵보다 먼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ES 오비탈의 전자가 이 p 오비탈의 전자를 밀치기 때문에 이 p 오비탈에 조금 에너지 순위가 뭐한다?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서 두 개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전자 간 반발력에 의해서 이렇게 증가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나머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이유는 전자 간의 반발력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이유 때문에 밀려나가는데, 한 가지 중요한 거, 이 3p 오비탈보다 3d 오비탈은 생각보다 전자 반의 반발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4s 오비탈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높게 올라간다라는 거. 그래서 전자가 채워질 때, 자, 여기 좀 지우고, 전자가 채워질 때 만약에 여기 다 채워, 여기 채울 때는 이렇게 스핀 방향 다르게 이렇게 채워지죠. 나중에 배울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채워지고 이렇게 지금 보면 쭉 채워지겠죠. 아무튼 채워질 때 여기를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3D 오비탈을 채우더라 라고 하는, 사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배웠죠. 그치? 그래가지고 이렇게 싸움의 원리에 따라서 쭉 채울 때는 4S 오비탈과 3D 오비탈을 반드시 구별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채워지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오비탈을 먼저 채우고 나서 그 다음 오비탈을 채우기 시작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건 바로 4s 오비탈과 3d 오비탈 같은 경우에 에너지 준위 차이가 지금 3p 오비탈에서 3d 오비탈 갈 때 반발력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4s 오비탈보다도 에너지 준위가 높아진다라는 걸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순서는 우리 화학원 수능 보는 친구들도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다전자 원자의 전자 배치 방법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훈투의 규칙입니다. 이 훈투의 규칙은 우리 다른 말로 홀 전자수를 최대로 배치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준위가 같은 경우에, 같은 오비탈, 축퇴되어 있는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질 경우에는 바로 홀 전자수를 최대로 배치한 다음에 전자 간의 쌍을 이룬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생님이 탄소 원자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하는데요. 자,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준위에 따라서 오비탈을 나타내면 1s 오비탈과 2s 오비탈 그리고 2p 오비탈 반발력에 의해서 약간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지. 자, 근데 얘는 탄소는 이제 원자 번호가 6번이기 때문에 전자도 6개가 있겠죠. 그래서 밑에부터 하나, 둘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채우고
그 다음 셋, 네 개를 채울 때 이렇게 하나의 오비탈에 두 개가 채워지게 되면 이들의 스핀 방향이 반대일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의 반발력이 존재한단 말이야. 이 반발력 때문에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가장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 즉 바닥 상태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바로 요 오비탈에 채워질 때 어차피 축퇴되어 있는 서로 에너지 준위가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채워지더라. 그래서 홀 전자 수가 최대가 되도록 채워지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오비탈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오비탈에 한 개씩을 먼저 채운다라는 거. 이게 바로 훈투의 규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선생님이 줄 걸로 어떤 형태로 나와 있는지 잘 써놨으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 존재하게 되면 전자 간의 반발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불안정화가 생겨. 그래서 일반적으로 서로 에너지 준위가 같다는 것을 조건을 하에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먼저 채워진 다음에 나중에 채워질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쌍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훈투의 규칙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우리 두 가지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원래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실질적인 의미는 이거예요. 한 원자 내에 어떠한 전자들도 4개의 양자수가 모두 동일할 수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우리 주양자수 n값, 주양자수, 부양자수, 자기 양자수까지 같아. 그 얘기는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 2px 오비탈에 전자가 이제 들어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2p 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는 주양자수가 2고요. p 오비탈이기 때문에 부양자수가 1이고, 그리고 요 x 위치라는 거기 때문에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아무튼 이 값까지 아마 같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거기 안에 전자가 2개 들어있다. 그럼 거기 안에 들어있는 전자는 4개의 양자수가 모두 같은 전자는 두 개 이상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스핀 양자 수라도 달라야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의 양자 수가 모두 동일할 수 없으니 스핀 양자 수가 서로 달라질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밑에 설명을 더 많이 봤을 거예요. 한 오비탈의 스핀 방향이 서로 반대인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지키는 방법이고요. 즉 4개의 양자수 모두 같은 값을 가진 두 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의 실질적인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냥 스핀 방향 서로 다르게 채워진다라는 것을 통해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어겨지는 지점은 바로 이런 거야. 예를 들면 1s 오비탈에 예를 들어 헬륨 원자 같은 경우 1s 오비탈에 전자가 2개가 들어갈 때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들어가면 이거는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긴 배치다. 또는 예를 들어 리튬을 채우는데 1s 오비탈에 얘를 이렇게 3개를 채우면은 안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 2개가 지금 현재 주양자수도 같고 부양자수도 같고 또 심지어 자기 양자수까지 같으면서도 또 위쪽이니까 스핀 양자수까지 같은 2개의 전자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개의 전자가 모든 한 원자의 2개의 전자는 모든 양자수 4개의 양자수가 다 같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 또한 파울리 베타 원리를 어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선생님 풀어놨는데 이것까지 보였네요. 자, 아무튼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3가지 원리를 어겼을 때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자, 만약에 싸움의 원리를 내가 어겼어. 예를 들면 탄소 같은 경우에 1s 오비탈, 2s 오비탈, 2p 오비탈이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또 3s 오비탈이 있는데 전자가 채워질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내가 이 싸움의 원리를 어기고 요거 하나 채우고 바로 3s를 채웠어. 그 얘기는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에너지를 받아서 들뜬 상태가 되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요거는 지금 현재 싸움의 원리를 어겼기 때문에 들뜬 상태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싸움의 원리를 어기면은 그 전자 배치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가 됩니다. 얘를 어기면은 바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야겠죠.
이거는 화학 원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야 다. 자, 그리고 훈투의 규칙. 자, 훈투의 규칙을 내가 어겼어. 그건 무슨 말이야? 자, 어겼다는 건 방금 이 탄소로 바로 설명을 해보면은, 자, 원래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지 정상이야. 근데 그것이 아니라 홀 전자를 최대로 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전자 쌍을 잃어버렸어. 자, 그러면은 여기 전자 간의 반발력 때문에 조금 에너지가 증가한다고 했지. 따라서 이 상태 또한 존재할 수는 있지만 바로 이거를 어겼다 그러면은 얘 또한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야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어겼어. 즉 한 오비탈에 지금 4개의 양자수가 다 똑같은 전자가 2개 이상 존재한다는 얘기. 자, 이러한 경우 또는 이러한 경우가 존재하면은 이거는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어긴 상태지. 따라서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어김. 그럼 이거는 들뜬 상태가 아니라 존재할 수 없는 전자 배치라는 거. 이러한 상태는 절대 자연계엔 존재할 수 없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공부를 할 때 이 고급 화학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가, 그 핀트, 그 방향성을 한번 문제 풀이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았고요. 자, 3강에서는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2강까지 들으시고 조금 정지해 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3강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